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골다공증, 일명 조용한 뼈 도둑으로 불리는 질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골다공증은 뼈에 작은 구멍이 생기듯 약해지는 질환으로 별다른 통증 없이 서서히 진행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약해진 뼈가 쉽게 부러질 위험이 크다는 점입니다. 특히 50대에서 70대 이상의 시니어분들께 골다공증은 매우 중요한 건강 이슈인데요. 지금부터 골다공증의 정의와 위험성, 흔히 부러지는 부위와 증상, 원인과 잘못 알려진 상식, 뼈에 좋은 음식과 나쁜 식습관, 그리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쉬운 운동법까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끝에는 실제로 생활 습관을 바꾸어 뼈 건강을 되찾은 사례도 소개해 드릴 테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 골다공증의 정의와 위험성. 먼저 골다공증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골다공증이란 나이가 들면서 뼈의 밀도가 낮아지고 뼈 조직이 허술해져서 말 그대로 뼈에 구멍이 생긴 것처럼 약해지는 질환입니다. 정상 뼈에 비해 내부 구조가 엉성해지고 비어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특별한 자각 증상이 거의 없어서 조용한 질병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증상이 없다고 방치했다가는 어느 날 갑자기 골절로 이어져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만큼 미리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질환입니다. 골다공증이 무서운 이유는 무엇보다 골절 위험에 있습니다. 뼈가 약해지면 일상생활 중에 작은 충격이나 가벼운 낙상에도 뼈가 부러질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골절은 골다공증의 가장 흔하면서도 심각한 합병증입니다. 특히 고령층에서 넘어지면서 생기는 골절은 평생 거동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을 노년기의 뼈 도둑이라고까지 부르는 것이죠. 실제로 한 번 골절이 일어나면 이후에 또 다른 부위 골절이 일어날 확률도 크게 높아지고, 고관절 같은 큰 뼈가 부러지면 장기간 침대 생활이나 합병증으로 이어져 건강을 크게 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골다공증을 초기에 발견하고 뼈를 튼튼히 해두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점은 골다공증은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남성 고령자에게도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폐경 후 여성만 골다공증에 걸린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남성도 나이가 들면 호르몬 변화와 노화로 인해 골밀도가 떨어져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여성은 폐경으로 골밀도가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발생 시기가 좀 더 이르고 빈도가 높을 뿐이죠. 50대 이상 성인에게 많이 발생하는 만큼 남녀 모두 뼈 건강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골다공증 자체로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지만 골절이 치명적인 위험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남일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주 발생하는 골절 부위와 증상입니다. 그렇다면 골다공증이 있으면 어떤 부위의 뼈들이 잘 부러질까요? 가장 취약한 부위로 흔히 꼽는 곳이 척추, 고관절, 손목입니다. 의료 통계에 따르면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은 주로 척추뼈 등뼈와 고관절 엉덩이 관절 부위 많이 발생하고, 넘어질 때 손을 짚으면서 손목뼈가 부러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젊은 노년기에는 손목 골절이 비교적 흔한 초기 징후이고, 70대 이상으로 갈수록 척추 압박 골절이나 고관절 골절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어르신들께 치명적일 수 있는데 수술과 긴 회복 기간이 필요하고, 이후에도 예전처럼 걷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척추 골절 역시 등이 굽고 키가 줄어드는 원인이 되며 만성적인 요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손목이나 팔 골절도 한번 일어나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주지요. 이처럼 골다공증성 골절은 단순한 뼈 부러짐이 아니라 삶의 질과 건강 전반에 큰 영향을 주는 사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증상 사례를 살펴보면 안타깝게도 골다공증은 뚜렷한 초기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특별히 넘어지지도 않았는데 키가 예전보다 몇 줄었다거나 허리가 굽어졌다고 느끼신다면 이는 이미 척추뼈에 압박골절이 생겨 척추 모양이 변형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척추뼈 앞부분이 찌그러지는 압박골절은 가벼운 충격이나 때론 큰 충격 없이도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미세골절들이 쌓이면 허리가 둥글게 굽는 꼬부랑 허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골절이 발생하기 전까지 특별한 통증이나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평소에 골밀도 검사를 받지 않으면 자신에게 골다공증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내시다가 어느 날 물건을 들다가 가벼운 가사활동을 하다가 또는 사소하게 미끄러져서 뼈가 부러지고 나서야 병원에서 골다공증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척추가 자꾸 아프고 키가 줄어드는 느낌이 들 때, 또는 50대 이후에 특별한 외상 없이도 뼈가 부러진 적이 있다면 골다공증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골다공증의 주된 증상은 골절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척추 압박 골절이 생기면 등의 통증과 함께 자세 변화가 생기고 키가 줄며, 손목 골절은 팔을 짚고 넘어졌을 때 생겨 팔목 통증과 변형이 나타납니다. 대퇴부 골절 고관절 골절이 발생하면 다리가 움직이지 않으며 극심한 통증으로 거동이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골절들은 한 번 생기면 또 다른 골절의 위험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골다공증 환자가 한 번 손목을 다치면 이후 척추나 대퇴골 골절이 일어날 확률이 몇 배 높아진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작은 골절도 가볍게 넘기지 말고 뼈 건강의 적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최선은 골절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겠지요. 세 번째, 골다공증의 원인과 잘못된 상식입니다. 이제 골다공증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관련해서 흔히 하는 오해들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골다공증의 대표적인 원인 유형인자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이와 호르몬 변화. 나이가 들수록 뼈를 만들고 유지하는 세포들의 기능이 떨어지고, 여성의 경우 폐경으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골밀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에스트로겐은 원래 뼈의 칼슘을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폐경 후 이 효과가 줄어들어 여성에게 골다공증이 흔해지는 것이지요. 남성도 노화로 성호르몬과 뼈 형성 능력이 감소하여 고령층에서는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영양 부족. 칼슘과 비타민 D의 부족은 뼈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성장기부터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면 최대 골밀도가 낮아지고, 성인 이후에도 부족하면 골 소실이 빨라집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돕고 뼈에 붙도록 하는 필수 영양소인데, 식사를 통해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거나 햇볕을 쬐는 시간이 부족해 결핍되면 골다공증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단백질과 기타 미네랄, 마그네슘 등도 뼈 형성에 필요합니다. 생활습관. 운동 부족 역시 큰 원인입니다. 우리의 뼈는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젊을 때부터 신체 활동이 적으면 뼈의 강도가 최대치에 못 미치고, 중장년 이후 운동을 안 하면 근육과 균형이 약해져 낙상과 골절 위험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규칙적인 운동은 골밀도를 높이고 뼈를 튼튼히 유지시켜줍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운동법 소개하며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 흡연과 과도한 음주도 피해야 할 요소인데요. 담배의 니코틴 등 유해물질은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를 직접 손상시키고 칼슘 흡수를 방해하여 골다공증 위험을 높이고, 과음은 뼈 형성을 줄이고 칼슘 대사를 악화시킵니다. 가족 중에 골다공증 환자가 있는 유전적 요인도 영향이 있어서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골다공증이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발병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밖에 장기간 스테로이드제 복용 같은 일부 약물 부작용이나 갑상선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등의 기저질환도 골다공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과 같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골다공증이 생기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믿는 골다공증 관련 상식 중 잘못된 것들은 무엇일까요? 몇 가지 대표적인 오해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뼈가 약하다는데 칼슘만 열심히 먹으면 되지 않나요? 아니요. 칼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이 우유나 칼슘제만 열심히 챙기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뼈 건강에는 칼슘의 흡수율과 이용률이 더 중요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을 많이 먹어도 체내 흡수가 안 되고, 비타민 K가 부족하면 흡수된 칼슘이 뼈에 잘 붙지 못합니다. 단백질과 마그네슘 등도 뼈 조직 형성에 필수적이고요. 따라서 칼슘, 비타민 D, K, 단백질이 조화롭게 공급되어야 뼈로 칼슘이 들어가 튼튼해집니다. 즉, 우유만 많이 마신다고 골다공증 예방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골다공증은 여성에게만 생기는 병 아닌가요? 아닙니다. 남성에게도 발생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남성도 70대 이후로는 골밀도가 많이 떨어져 골다공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여성은 폐경이라는 큰 전환점 때문에 50대부터 골다공증 환자가 급증할 뿐입니다. 실제로 고령 남성 환자도 적지 않으니 남성 어르신들도 뼈 건강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뼈가 안 아픈데 굳이 검사나 관리를 해야 하나요? 증상이 없어도 진행됩니다. 골다공증은 조용한 뼈 도둑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자각 증상 없이 진행되는 병입니다. 뼈 자체에는 신경이 없어 약해져도 아프지 않고, 골절이 일어나야 비로소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아프지 않다고 안심하면 안 되고, 50대 이상이라면 정기적으로 골밀도 검진을 받고 관리를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없지만 한번 골절되고 나면 되돌리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골다공증이면 운동하면 안 되죠? 더 부러질까봐. 아니요. 오히려 적절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미 심한 골다공증으로 뼈가 많이 약해진 분들은 낙상에 주의해야 하지만, 근력 운동과 균형 운동은 뼈를 강화하고 골절을 예방하는 데 필수입니다. 뼈는 사용하면 할수록 강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몸에 가벼운 충격과 하중을 주는 운동을 하면 뼈 세포들이 자극받아 더 단단해지죠. 반대로 움직이지 않고 누워 지내면 뼈가 더 빨리 약해집니다. 그러니 골다공증일수록 전문의와 상의하여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걷기나 가벼운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야 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어떤 운동이 좋은지는 뒤에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 들면 뼈 약해지는 건 당연, 이미 늦었어. 아니요. 늦지 않았습니다. 골밀도는 어느 정도 나이에 영향을 받지만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식사,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면 80대에도 골밀도를 회복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 어차피 늙으면 뼈 약해져 체념하기보다 지금부터라도 뼈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하자라는 마음으로 관리하시면 분명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정확한 정보로 무장하고 보면 골다공증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제대로 알고 대응해야 할 대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구체적으로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과 해가 되는 음식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 5가지. 골다공증 예방과 관리에서 식생활은 매우 중요합니다. 평소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뼈를 튼튼하게 만들 수도 약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죠. 지금부터 뼈 건강에 좋은 5가지 음식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모두 우리가 식탁에서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칼슘이나 비타민이 풍부하고 뼈에 도움이 되는 성분을 가진 식재료들로 식단에 꾸준히 포함하면 골다공증 예방에 큰 힘이 됩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비타민 D와 칼슘이 풍부한 버섯 표고버섯은 단백질과 칼슘, 비타민 D 등 뼈에 좋은 영양소를 골고루 함유한 식품입니다. 특히 말린 표고버섯은 햇볕을 쬐일수록 비타민 D 함량이 높아지는데 이렇게 증가한 비타민 D가 뼈 속 칼슘 저장을 촉진하여 골밀도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노년층에서는 비타민 D 결핍이 흔한데 표고버섯으로 이를 보충할 수 있고 버섯의 감칠맛으로 음식 맛도 좋아져 일석이조입니다. 평소 국물 요리나 찜, 볶음 등의 마른 표고버섯을 활용해 보시면 뼈 건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칼슘 등 미네랄의 보고인 해조류 다시마를 비롯한 미역, 톳 등이 해조류는 칼슘과 마그네슘, 요오드 등 미네랄이 풍부하여 뼈를 강화하는 데 좋습니다. 특히 미역의 칼슘 함량은 시금치의 25배, 우유의 13배에 달할 정도로 높습니다. 다시마에도 칼슘이 많이 들어있고 비타민 O와 D가 있어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조류는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와 콜레스테롤 관리에도 좋으니 일석이조네요. 국물용 다시마를 국 끓일 때 우려내 드시거나 다시마채를 무쳐 드시는 등 다양하게 활용해 보세요. 단 해조류는 나트륨 함량도 있을 수 있으니 너무 짜지 않게 조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타민 K의 파워로 칼슘을 지키는 채소 시금치는 녹색 채소로 칼슘과 마그네슘을 함유하고 있고 특히 비타민 K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K는 우리 몸에서 칼슘이 뼈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고 뼈 형성과 강화에 관여하는 영양소입니다. 시금치에 들어있는 비타민 K 덕분에 섭취한 칼슘이 혈관에 쌓이지 않고 뼈로 잘 가도록 도와주는 것이지요. 흔히 시금치에는 철분과 엽산이 많아 빈혈 예방에 좋다고 알고 계신데 뼈 건강 측면에서도 시금치는 챙겨 드실 만한 채소입니다. 다만 시금치의 칼슘은 옥살산 때문에 흡수율이 다소 떨어지므로 너무 많은 양을 한 번에 먹기보다 다른 칼슘 식품들과 함께 균형 있게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살짝 데쳐 나물로 무쳐 드시거나 국에 넣어 드시면 영양을 섭취하기에 좋습니다. 오메가3와 칼슘을 갖춘 전통 식재료 들기름은 들깨에서 짠 기름으로 고소한 풍미 때문에 나물 무침 등 한식에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이 들깨와 들기름이 뼈와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인 것 알고 계셨나요? 들깨에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들어있고 특히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 알파-리놀렌산이 매우 풍부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항염증 작용이 있어 뼈 주변의 염증을 줄이고 골밀도 감소를 늦추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들깨를 꾸준히 섭취하면 골밀도가 높아져 골다공증 개선에 도움이 되고 관절염의 염증을 완화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들기름에 볶은 들깨가루를 나물에 버무려 드시거나 들깨로 끓인 들깨미역국 등을 드시면 칼슘과 오메가-3을 함께 챙길 수 있겠습니다. 또 채소를 볶을 때 들기름을 사용하면 기름에 녹는 비타민의 흡수율도 높일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청국장 칼슘의 뼈 정착을 돕는 비타민 K 발효식품 청국장은 콩을 발효시켜 만든 우리 전통 음식으로 뼈 건강에 있어서는 비타민 K의 보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비타민 K는 골다공증 예방의 숨은 열쇠라고 불리며 칼슘이 혈관이 아닌 뼈로 가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칼슘을 충분히 먹어도 이 칼슘이 뼈에 붙지 않고 혈관 등에 머무르면 소용이 없는데 비타민 K가 일종의 내비게이션처럼 칼슘의 목적지를 뼈로 설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청국장은 발효 과정에서 메나퀴논-7mk-7 형태의 비타민 K가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드문 식품입니다. 특히 청국장의 K는 체내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고 뼈 조직에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일반적인 콩에는 이런 기능이 없지만 청국장은 살아있는 발효균이 직접 K를 만들기 때문에 더욱 특별하지요.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50에서 100지 정도의 청국장을 꾸준히 섭취했더니 뼈로 운반되는 칼슘의 양이 크게 증가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밥 반 공기 한 공기 정도 분량의 청국장으로도 뼈 건강에 유의미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청국장은 구수하고 맛도 좋지만 혹시 특유의 향이 부담스러우시면 찌개 등으로 끓여 드셔도 좋습니다. 발효식품이라 장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만큼 일석이조의 음식입니다. 5가지 음식은 칼슘, 비타민, 단백질 등 뼈에 좋은 영양소를 공급하거나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이 밖에도 우유나 치즈 같은 유제품, 멸치나 뱅어포 같은 뼈째 먹는 생선, 두부와 콩류, 브로콜리와 케일 같은 녹색 채소 등도 뼈 건강에 유익한 음식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음식만 몰아먹기보다 다양한 음식에서 골고루 영양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특히 칼슘은 비타민 D와 함께 단백질과 함께 섭취해야 뼈에 잘 붙습니다.
그러니 오늘 소개해드린 식품들을 식단에 조금씩이라도 자주 포함하시고 단백질과 다른 채소들도 균형 있게 드셔보세요. 약으로 칼슘제, 비타민 D제만 드시는 것보다 이렇게 음식을 통해 자연스럽게 영양을 채우는 것이 훨씬 바람직합니다. 다섯째, 주의해야 할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좋은 음식만큼이나 나쁜 식습관을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열심히 영양을 챙겨도 뼈에 해로운 행동을 계속하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다음과 같은 습관들은 뼈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니 가능하면 줄이거나 끊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후에 커피 한 잔 드시는 분들 많지요. 하지만 카페인은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고 소변을 통해 칼슘이 배출되도록 촉진합니다. 매 식사 직후 진한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있다면 칼슘 보충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꼭 드시려면 식사 직후보다는 약간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고 하루 12잔 정도로 적당히 즐기는 수준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골다공증이 있거나 위험군인 분들은 카페인 섭취를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콜라나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도 뼈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인산포스포릭 애시드 성분이 칼슘의 뼈 내 저장을 방해하고 오히려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게 만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탄산음료를 많이 마시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골밀도가 낮고 고관절 골절 위험이 높았다고 하지요. 특히 콜라에는 인산과 함께 카페인도 들어있어 이중으로 해롭습니다. 갈증 해소는 탄산음료 대신 물이나 저지방 우유, 칼슘 강화 두유 등으로 하시는 게 뼈를 지키는 길입니다. 탄산음료 좋아하시는 분들, 뼈 건강을 위해서 이제부터 조금씩 줄여보세요. 짜게 먹는 습관 염분 나트륨의 과다 섭취도 골다공증의 숨은 위험인자입니다. 음식을 짜게 먹으면 혈중 나트륨 농도를 낮추기 위해 몸이 칼슘을 끌어다 쓰고 또한 나트륨이 소변으로 배출될 때 칼슘도 함께 빠져나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뼈 칼슘 손실이 증가합니다. 짠 음식을 피하고 음식간을 싱겁게 하는 식습관이 골다공증 예방에 중요합니다. 국이나 찌개 국물을 자주 드시는 분들, 젓갈이나 장아찌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염분 섭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짜게 먹으면 고혈압 온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짜게 먹으면 골다공증 온다라는 말도 기억해두세요. 그만큼 저염식은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흡연과 과음 앞서 원인 부분에서도 언급했지만 흡연과 과다한 음주는 반드시 피해야 할 습관입니다. 담배를 피우면 뼈 세포를 파괴하고 칼슘 흡수를 방해하여 골밀도 감소를 촉진합니다. 또 지나친 음주는 뼈 형성을 억제하고 낙상의 위험도 높이지요. 이미 골다공증이 있는 분이라면 음주와 흡연은 절대 금물이고 골다공증이 없더라도 뼈 건강을 위해 술, 담배는 줄이는 게 좋다는 것 기억하세요. 이 외에도 단 음식, 탄수화물 과다, 인스턴트 식품 위주의 식사 등은 전반적으로 뼈 건강에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패스트푸드나 가공식품에는 나트륨과 인이 많고 정제당이 많이 들어있어 칼슘 대사를 해치기 쉬워요. 최대한 자연에 가까운 식품들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짜고 달고 자극적인 음식은 멀리, 담백하고 영양 풍부한 음식은 가까이가 뼈 건강 식사의 기본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시니어가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실내 운동법입니다. 뼈 건강 이야기에 있어 운동의 중요성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체중부와 운동자기 체중으로 하는 운동과 균형 잡는 운동은 뼈를 강화하고 골절을 예방하는 데 핵심적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운동을 가능한 매일 꾸준히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일주일에 최소 3일 이상, 하루 2030분 이상 적당한 강도의 운동을 권장합니다. 가능하다면 매일 30분 정도 빠르게 걷기, 가볍게 제자리 걷기나 실내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해주고 여기에 일부 근력 운동을 주 2에서 3회 섞어주면 더욱 좋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골밀도와 골질을 개선하고 근육량과 균형 감각을 높여줘서 뼈를 보호하고 낙상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운동이 부족하면 골밀도가 점점 감소할 수밖에 없지요. 나이가 드니까 운동하기 힘들다고 포기하기 쉬운데 사실 나이가 들수록 일부러라도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무리한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이미 관절염이 있거나 뼈가 약한 분들이 갑자기 격렬한 운동을 하면 안 되고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안전한 운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집안에서 쉽고 안전하게 따라 할 수 있는 실내 운동법이 많이 있으니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자를 이용한 앉았다 일어서기 준비물은 평평한 의자 하나면 됩니다. 의자를 뒤에 두고 선 상태에서 천천히 무릎을 굽혀 의자에 앉았다가 다시 일어서는 동작을 반복하세요. 처음에는 팔걸이나 벽을 살짝 짚고 하셔도 좋습니다. 이 동작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 강화에 탁월한데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들인 허벅지 등근이 강해지면 척추를 지지하고 균형을 잡는 힘이 향상되어 척추 건강과 낙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앉았다 일어서기만 자주 해도 허벅지와 둔근이 눈에 띄게 강화되고 이는 곧 뼈 건강 개선과 넘어짐 방지로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5회, 10회씩 시작해서 점차 횟수를 늘려보세요. TV 보시면서 광고 시간에 잠깐씩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운동 하나만 꾸준히 해도 하체 근력이 좋아져서 일상생활 동작이 훨씬 안정될 거예요.
까치발 들기 종아리 들어올리기 의자 등받이나 벽을 가볍게 짚고 똑바로 선 상태에서 발 뒤꿈치를 들고 까치발 서는 동작을 해봅니다. 발끝으로 섰다가 3초 정도 버티고 다시 천천히 발 뒤꿈치를 내리는 식으로 반복하세요. 종아리 뒤쪽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텐데 이 종아리 근육이 하체의 혈액순환과 균형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까치발 운동을 하면 종아리가 튼튼해져서 다리 쪽 정맥순환도 좋아지고 균형 감각도 향상되지요. 무엇보다 종아리 근육이 발달하면 서 있을 때 안정성이 높아져 넘어질 위험이 감소합니다. 이 동작 역시 하루 10회에서 20회 정도부터 시작해 점차 늘려보세요. 김치나 장아찌 꺼내러 냉장고 가셨을 때 싱크대 앞에 서 계실 때처럼 생각날 때마다 해보시면 좋습니다. 배우 김영옥 선생님도 TV 보면서 틈틈이 까치발 들기 운동을 하셨다고 해요. 한 발 들고 서있기 균형 잡기 운동, 이번에는 균형 감각을 키우는 동작입니다. 의자 등받이나 벽을 손으로 잡고 선 채로 한쪽 발을 바닥에서 살짝 들어올려 한 발로 서 있는 것입니다. 처음엔 5초 버티기도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익숙해지면 점차 10초, 20초로 늘려봅니다. 그런 다음 반대쪽 다리도 들어 같은 시간을 버텨주세요. 이 외발서기 운동은 몸의 중심 잡는 능력을 길러줘서 넘어짐을 예방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지지하고 있는 쪽 다리의 발목과 종아리, 허벅지 근육도 강화돼서 일석이조고요.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아예 아침에 양치하면서 한 발씩 들어보는 식으로 생활 속에서 해보세요. 양치 3분 동안 한쪽 다리 1분, 반대쪽 1분 번갈아 서 계시면 좋습니다. 계단 오르기 또는 발 받침 오르내리기, 실내에 계단이 있다면 1스톤 정도 높이의 계단을 한 발씩 오르내리는 동작을 반복해보세요. 혹은 낮은 발판이나 스텝박스를 두고 그 위에 한 발 올렸다 내렸다 교대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계단 오르기 운동은 하체 근력을 강화하고 균형 감각을 높여줘서 골다공증 관리에 매우 유용합니다. 실제로 계단을 오르면 평지를 걸을 때보다 약 1.5배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고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근육이 고루 발달합니다. 배우 김영옥 님도 현재 아파트 7층까지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는 운동을 실천하고 계신데 계단 오르기가 하체 근육을 튼튼히 해줘 뼈 건강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단, 무릎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너무 높은 계단보다는 낮은 계단을 이용하시고 내려올 때는 무릎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올라갈 때만 이용하고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는 방식으로 조절해주세요. 이 밖에도 가벼운 아령이나 물병을 들고 하는 팔 운동, 벽에 기대서 하는 팔굽혀펴기병 밀기, 누워서 다리 들어 올리기 등 시니어분들이 집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운동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몸을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는 습관이에요. 처음부터 무리할 필요 없이 위에 소개한 운동들 중 쉬워 보이는 것 한두 가지만이라도 오늘부터 해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양을 늘리고 동작을 추가하면 됩니다. 규칙적인 실내 운동 습관은 근력을 유지하여 보행장애와 낙상을 예방하고 나아가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내 집 거실이 곧 최고의 체육관이 될 수 있는 셈이지요. 혹시 거동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스트레칭부터 시작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의자에 앉아 상체를 좌우로 천천히 돌린다거나 어깨와 허리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동작을 해주세요. 그러다 보면 관절 가동 범위도 늘고 운동에 대한 자신감도 붙을 거예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근육과 뼈는 훈련에 반응하니까요. 7번째, 작은 실천으로 뼈 건강을 되찾은 실제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사례 한 가지를 들려드리며 오늘 이야기를 맺을까 합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되었지만 배우 김영옥 님 1937년생, 우리 나이 86세의 골다공증을 극복한 일화입니다. 김영옥 선생님은 국민 할머니 배우로 유명하시지요. 이분이 2년 전쯤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크게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일 무서운 건 뼈 건강이라고 느낄 만큼 걱정이 많았는데 실제로 1년 전에 가벼운 낙상으로 꼬리뼈에 실금이 가면서 거동을 못할 정도로 아팠던 경험도 있으셨대요. 다행히 큰 뼈인 척추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그 검사에서 다리 쪽 뼈에 골다공증이 발견되어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곧 90을 바라보는 나이에 이런 골절을 당하니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다 생각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몇 개월 동안 뼈 건강에 특히 신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우선 식사에 칼슘과 단백질, 비타민을 충분히 챙겨 드시고 비타민 D 보충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생활 속 운동을 틈틈이 실천하셨는데요. 김영옥님의 운동법은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TV 보면서 까치발 운동을 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아파트 7층까지 계단을 걸어 올라간다는 것이었지요.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에 일부러 계단을 이용해 하체 운동을 하고 또 TV 시청 중 광고 시간이면 자리에서 일어나 발 뒤꿈치 들었다 내리기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이런 작은 노력들을 거의 매일 꾸준히 지속하셨어요. 그 결과 불과 1년 만에 골다공증이었던 골밀도 수치가 개선되어 골감소증 단계로 호전, 더 나아가 현재는 골밀도가 정상 범위라는 진단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처음 진단받고 1년 동안의 꾸준한 관리로 뼈 상태를 상당히 회복시키는데 성공한 것이죠. 김영옥님 본인도 몇 개월 열심히 관리했더니 골다공증 약도 끊게 됐다며 크게 기뻐하셨다고 해요. 이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골다공증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지요. 김영옥님처럼 유명인이 아니어도 주변을 살펴보면 식생활을 개선하고 걷기 운동을 열심히 해서 골밀도를 높인 분들, 낙상을 줄인 분들의 이야기가 종종 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절박한 마음으로 생활 습관을 바꿨다는 것이에요. 오늘 들으신 내용처럼 뼈에 좋은 음식 챙기고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는 습관은 줄이고 매일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인 것이지요. 그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1년, 2년 후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골다공증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관리하기 나름으로 충분히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병입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50에서 70대 이상 어르신들 중에 내 뼈는 괜찮을까? 걱정이 드신다면 바로 오늘부터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너무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하루 30분 햇볕 쬐기, 우유 한 잔 또는 두부 한 모 더 먹기, TV 볼 때 5분 운동하기, 식후 커피 대신 따뜻한 차 마시기 같은 사소한 변화면 충분합니다. 그러한 변화들이 쌓여서 어느새 단단하고 건강한 뼈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골다공증의 모든 것을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정의와 위험성, 골절 부위와 증상, 원인과 오해, 뼈에 좋은 음식과 나쁜 습관, 운동법, 그리고 실제 극복 사례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직접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뼈 건강 관리에 작은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합니다. 뼈는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둥이라고들 하지요. 나이가 들어도 곱고 튼튼한 기둥을 가지고 활기찬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